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마스크,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각하. 나는 수리아 독립 75돌째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라의 독립 후 수리아 인민은 제국주의와 그 주정 세력들의 온갖 침략과 간섭 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며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주와 정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수리아 인민의 정당한 위협에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두 나라 선대 수령들의 숭고한 뜻과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조선과 수리아 사이의 역사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체 110 2021년 4월 17일 평양.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지니시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끝없는 헌신과 노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친오보의 사랑은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운정 속에 온 나라에 민들레의 향기가 풍기기 시작한 때로부터 어느덧 어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몸소 공장 건설을 발기하시고 형성안도 지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공장 이름도 민들레 학습장 공장이라고 명명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6년 4월 18일에는 이 공장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셨습니다. 우리 공장이 일떠서서 견본으로 처음 생산한 학습장을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렸댔는데 몸소 학습장을 보아주시면서 학습장이 갈피에 이렇게 뜻깊은 친필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공장을 찾으셨던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며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질 좋은 학습장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라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학습장 문제는 우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두고 마음 쓰신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학습장 생산과 관련하여 주신 수백 차에 달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만 놓고 봐도 잘 알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민들레 학습장 공장에서 울려 퍼지는 생산 정상화의 덩음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부르는 세상의 부름없소라의 노랫소리와 같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날의 말씀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오늘도 이곳 노동계급은 그 생산 정상화의 덩음을 더욱 높이 울려가고 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학습장을 더 많이 질 좋게 생산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저도 서학교 학생을 둔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가슴이 뭉클했고 우리 종업원들 모두가 우리 자식들에게 더 많은 학습장을 보내주기 위해서 모두가 분발해 나섰습니다. 올해도 새학년들을 맞는 학생들에게 보내줄 학습장 생산을 전부 끝내고 다음에 학습장 생산을 위해서 모두가 떨쳐나섰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령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이시던 시기에 당시에 평양 방직기계 제작소에 나오시어 26호 선반을 몸소 돌리시며 보여주신 설비관리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 배우기 위한 모범기대 창조운동은 전국적 범위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광범위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3중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쟁취한 평양 방직기계공장 공구직장 노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을 명예작업반으로 모신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오늘도 설비 관리와 기술 기능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26호 영웅 선반을 비롯한 10여 대의 설비를 높은 급의 CNC 선반으로 현대화해서 해마다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메아리 음향사에서도 생산 공정과 경영 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기술력 진안을 창안 도입해서 설비들의 성능을 보단히 높여나감으로써 3중 26호 모범기대 용의상을 쟁취했습니다. 과학기술 인재들을 중시하고 또 모든 전체 종업원들을 과학기술 인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 이전에 생산하던 화면노래 반주기들 이거 선접식으로 갱신하고 우리 힘으로 모든 설계를 완성해가지고선 지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거 국산화 사업에서 본다면 이 컴퓨터 마이크는 98% 수준에서 지금 실현했고 이 베가트 방송체험 고성기인 경우에는 우리 자재와 원료에 우거해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산 과정에 우리 그 사출하면서 많은 자투리들이 생기던 거 이젠 시약 처리해가지고 제자원화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기술 발전 계획을 이 음향 설비들의 숫자에 중심을 두고 이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에 앞장에선 단위들 속에는 문수 봉화 피복 공장도 있습니다.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다뤄치고 있는 공장에서는 자재를 절약하고 원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혁신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고압증기 발생기를 창안 도입해서 전력 소비를 정전보다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적극 우대하면서 모든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 제품 개발 경쟁도 근기 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많은 자재를 보장하고 있는 대외건설국 골재사업소에서도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 뒤늦게 불리는 과정에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이 한 계단 높아지면서 설비의 수리와 관리를 다 자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려서 생산 과정에 필요한 각종 구격의 로라와 챗불을 국산화하였습니다. 설비 관리를 모두가 준비하는 자각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진행하다니 생산을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민발전소 건설장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토징에 떨쳐나선 강원도 안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고성군민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여기 온제 건설장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댔는데 정말 그 사이 온제 모습이 또 새롭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곳 시공일꾼의 말에 의하면 온제 하루 성토량이 수천 리방에 달한다고 합니다. 계절적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온제 건설에 있어서 지금 시기는 매우 강건적인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기계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공사의 속도와 함께 질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재래별에 따르는 립도 분석을 매일 진행함으로 해서 온제 건설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 공사 계획을 어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상군이 무너미 온제 공사를 마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마철 전에 끝낼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지금 공사를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발파를 3차례 걸쳐 진행했고 안방 굴착이 끝나는과 동시에 타액 공사를 들이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기는 고성군민발전소 물길굴 건설 1여단 3갱 전투 현장입니다. 이미 도갱과 확장 골전을 끝낸 통천군 대대에서는 지금 상하류에서 갱피복 공사를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통천군 대대가 맡은 공사 조건은 대단히 불리합니다. 우선 첫째로 여단 쪽으로 사경 길이가 제일 긴 데다가 지난 시기에는 피복 공사를 하지 않은 조건에서 음각만 했지만 지금은 상류하로 피복을 동시에 치는 조건에 맞게끔 음각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피복 공사의 질과 함께 속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통천군 대대에서는
권장기 능력과 함께 전동기 능력을 배로 높여서 지난 시기에는 2강차밖에 하지 못하던 운강을 지금은 3강차, 4강차씩 보장함으로써 공사의 속도를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에서 강하천 정리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라선시에서는 두만강 호안 공사를 진행한 데 이어 또다시 원정동 제방 공사를 조직해서 그 어떤 큰 물에도 끄떡없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수십 대의 균전 기재들을 동원해서 3만여立方미터의 토량을 쌓는 등 공사를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장군에서는 강하천이 많은 군의 특성에 맞게 치산치수 존망 계획과 단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솔비와 자재 보장을 앞세우 강하천 정리 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천 정리 한번 했으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닌가. 그 해마다 땅바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방도 이제 부분적으로 유실되고 일인데 맞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계속 끌고 나가면서 이제 하천 정리를 해나가서 우리가 이제 군이 있는 모두 일신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생산에 이거 안전한 1인 토대도 구축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발걸음을 좀 크게 짚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60개 대상의 중소하천을 이제 정리할 걸 계획하고 현재 2개 하천 대상은 완전히 끝냈습니다. 한편 호천군에서는 위험 개소들이 많은 강하천 구간들의 정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군의 전반적인 강하천들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골짜기가 많고 강하천 길이가 이제 긴 우리 군의 실정에서는 이 강하천 정리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강하천 정리 사업을 통이 크게 이제 다 정리할 이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군안의 모든 일꾼들과 군라들이 떨쳐나서서 이 강하천 정리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위험한 개소들이 많은 수일이 지역과 장파리 지역에 영향을 집중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경험을 살려서 제방 쌓기에서도 막돌로 연정하는 식으로 아니라 콘크리트 하나물을 이용해서 쌓고 또 어떤 곳에는 여러 층으로 든든하게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바닥 파괴를 다그치는 것과 함께 강하천 주변에 있는 도로들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하천들에 놓인 다리들도 다시 보강하기 위한 사업도 질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입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경 치과병원에서 외래 의료 봉사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되는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는 외래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우리 당에서 마련해 준 이처럼 훌륭한 설비들과 치료 환경과 조건에 도대해서 외래 의료 봉사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 지금 모든 가들에서 질 평가 지표들을 확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대책하기 위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구들과 약제들을 충분히 갖춰놓고 의사들에 대한 구급치료 실습도 조직해서 모든 의사들이 구급치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짜오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봄철 잔디밭 관리에서 나서는 과학실종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봄철 재배 관리에서 기본 중심으로 될 것은 비료주기야, 물주기가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이 0도 이상 올라가는 시기, 그때부터 물주기와 함께 그 비료 시비를 같이 진행해 주는 게 잔디가 빨리 풀게 하는 첫 번째 그 재배 관리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그 봄철에서 물주기 재배 관리는 그래서 잔교이삭 품종 같은 거 보게 되면 하루 내지 이틀에 한 번 정도, 왕깨풀 같은 품종들은 3일 내지 4일에 한 번, 한 번에 그래서 잔디밭 한 평방당 그래서 10 내지 15리터씩 푹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토양에서 그 잔디밭에서 물기 날기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럴 때는 그 잔디밭이 마르는 정도, 잔디밭이 마르는 정도를 보고서 물주기 시간을 단축하든가 물주기 간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이렇게 이끄시게 말리면서 거무스름하게 색깔이 죽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무조건 물주기 해야지 이게 더 지속되면 잔디가 마르면서 누렇게 되면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에 물주기 시간을 조절하고 물주기 양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료는 그래서 이른 봄철 재배 관리에서는
용량액이라든가 여섭비료 0.2% 여섭비료에 분무를 하고 빨리 파랗게 하는 게 기본이라면 지금 4월달, 5월달 이 시기에는 잔디가 이제 아지를 많이 뻗게 하고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그래서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비료들, 그래서 질소비라든가 더 좋게는 복합비료를 그걸 위주로 해갖고 그래서 한 달에 그래서 잔디밭 한 평마다 10g씩 뿌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잔디밭 재배 관리를 잘 해나갈 때 우리 거리와 마을, 일터 더 아름답게 변모될 것입니다. 대송산 유원지 관리소에서 사슴 사형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유용동물 보호 정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로 말하면 사슴이 새끼된 후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 사슴이 더 튼튼한 새끼를 낳도록 충분한 용량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슴 방목 시간을 누리고 저온풀판을 찾아서 사슴이 저 저온풀을 더 많이 먹게 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용량을 더 보장할 수 있도록 종강복합품으로 처리한 거침목이 먹이고 있습니다. 사슴 마리수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슴을 가져와서 군침 교배를 없애서 더 튼튼한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슴의 생리적 특성, 그다음에 기르기에 대한 과학기술적 자료들 이런 걸 알고 사슴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소독 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사슴을 과학기술적으로 기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때로부터 많은 시일이 지나갔지만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전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감염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 세계를 커다란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 인디아, 브라질로서 현재 이 나라들의 감염자 수를 합치면은 6,065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디아에서는 16일 하루 동안에만도 23만 4천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돼서 전염병 발병일에 또다시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주간 이 나라에서는 110여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폭발적인 감염자 급증으로 이 나라의 보건 체계는 최대 위기를 겪고 있고 늘어나는 사망자들을 안치할 자리가 없어 사망자들을 바깥에 내버려 둔 채로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주간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약 7만 명에 달했고 병원 입원율은 5%에서 8%로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심각한 전염병 상황이 자국에서 제한 조치들을 완화한 데도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들의 급속한 전파에 기인된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전염병 상황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있다고 하면서 이를 각성 있게 대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도 끊임없이 늘어나는 감염자들로 보건 체계는 최악의 상태에 놓였고 현재 하루 평균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등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는 늘어나는 사망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공동묘지 부지를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 상황을 놓고 브라질에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민족의 재난으로 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17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4,129만여 명에 달했고 그중 302만 3,100여 명이 무서운 병마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최근 룩소르의 서부 지역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거대 도시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건설된 도시는 고대 이집트의 18대 왕조 시기 행정 및 공업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유적에는 왕궁과 살림집, 고리와 담장, 식료품 가공 및 저장시설, 흙벽돌 생산시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촌을 짜고 유리 제품을 만드는 도구, 가마와 저장용기, 색도자기, 장식품들을 비롯한 많은 유물들이 발굴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거대 도시들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큰 이 도시 유적과 유물들의 보존 상태는 좋다고 합니다.
발굴된 유적과 유물들은 당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삼지연과 폐감에서 아침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다가 점차게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였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에 소리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16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은 4월 19일 월요일 음력으로 3월 초여들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이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아침에 소리가 내리겠고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와 밤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은 20도 이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1도 정도로 이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함흥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하 14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종평지방으로서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이겠습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